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넓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때. 그게 뭐였냐면 절대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그 함수에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라고 하기도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죠? 약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뭐 구간을 A, B, C라고 하면 B부터 C까지 구간은요, 그냥 일반적인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왜냐면 그렇죠, 얘들이 다 양수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던 그냥 사각형식으로 나와요. 직사각형 같은 걸 통해서 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어디냐면 이 부분이라고 했었죠. A에서부터 B까지 요 구간이죠. 이 구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 사각형을 뭐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그대로지만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이게 X축이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게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넓이는 세상에 없거든요. 마이너스 넓이는 세상에 없어요. 마이너스 길이도 없고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요,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이놈을 그대로 대칭시켜 주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접어 올리는 수밖에 없고, 접어 올리면 넓이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냥 부호만 바뀌죠. 그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하면요, 여기 플러스 3이 되면서 부호만 바뀔 뿐이지 그 넓이의 절대값 자체는 안 변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양수로. 접어 올렸습니다. 그죠? 접어 올렸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리는 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통해서 올려버리죠. 그죠? y는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런 함수예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y는 절대값 x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y는 절대값 x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였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y는 2x-1이 있다 쳐요. 칩시다. 그러면 2x-2로 할게요. 계산이 좀 편할 것 같네요, 이게. 이럴 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그냥 요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A부터 B까지 요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일단 요렇게 써주시고요. 일단 요렇게 쓰는 게 일단 먼저야. 1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요 구간 찾는 방법이 일단은 쉬운 함수일 경우에는 그래프로 일단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 바로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2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프를 또 똑같이 그려야 되긴 한데 바로 그릴 수 있고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뭐 조금 복잡한 2차라든지 아니면 뭐 3차, 4차가 되겠죠. 물론 또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학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 등등등 이걸 통해서 구간을 찾아주셔야 돼요. 어떤 구간이냐면 어떤 구간인지는 그죠?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그러니까 그 음수인 구간을 찾아야 돼요. 함수값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 구간을 찾아서 분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3번 구간 찾은 다음에 구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아마 가장 심플한 방법일 겁니다. 요 방법이. 자, 그럼 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더 이걸 실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뭐 마땅히 지금 뭐 다른 일반적인 상황 가지고 예를 들기가 조금 계산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이렇게 약식으로만 보여줄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자 있으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림으로 갈게요. A에서부터 B까지가 있고 B에서부터 C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요게 fx입니다. 함수가.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된다 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부터 C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fx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게 1단계입니다. 그죠? 전체 구간을 절대값 해가지고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가 다 그려졌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프죠. 그죠?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2번은 완료가 됐고요. 3번 구간 분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떤 분리를 해줘야 되냐.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fx가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fx에다가 음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요 요렇게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절대값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 할 줄 아시죠? 진짜 할 줄 아시죠? 마이너스 5가 얼마입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5가 되죠? 그죠?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죠? 5가 되죠? 절대값 5는 얼마가 됩니까? 그냥 5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절대값.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얘는 그러면 x인가? 마이너스 x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x가 0보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클 때는 그죠? 마이너스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붙으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또 찍어 올릴 것 같은데, 문과 기준으로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는 학생들이 계산을 잘해요. 마이너스 5 절대값은요, 절대값 마이너스 5는요 5다라고 계산을 잘해요, 애들이. 그런데 요렇게 나올 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절대값이 나오면요, 절대값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 있죠, 안에 있는 놈, 절대값 속이라고 할게요. 그냥 속이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라고 나누고, 속이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값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무시하게 되면 진짜 학생들 많이 틀리게 돼요. 이 가로도 좀 중요시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 그냥 그대로 예를 들게요. 얘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그냥 제가 말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아라고 하면요, 이게 0보다 작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0보다 작으니까, 봐봐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5로 돼서 나왔죠. 0보다 작으니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5로 나왔죠. 0보다 작으니까 음수란 얘기죠. 0보다 작으니까 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음수가 양수로 돼서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봐봐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결과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결과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요. 양수로. 그죠? 그런데 요 안에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음수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또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기억 못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오늘 진짜 절대값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절대값이 나오면 꼭 생각해 주세요. 절대값 아니면 절대값 속이 있죠. 속이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이게 음수 아닙니다. 이게 음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우리가 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속이 음수다라고 우리가 나눠야 될 때는 마이너스 속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절대값 설명 끝. 혹시나 또 지금 절대값 설명 안 되면 지금 바로 돌려가지고, 그죠? 바로 설명전 돌려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세요. 절대값은. 절대값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넓이에서 절대값 무시하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넓이를 만약에 적분 넓이를 묻는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막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거냐면, 너 절대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요거 잘 기억하지?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구간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함수 모양도 바뀌어야 돼. 그죠? 함수 모양도 바뀌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아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걸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아예 끝입니다. 끝.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오늘 진도를 그냥 아예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진도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두 곡선 사이 넓이라는 게 나옵니다. 두 곡선 사이 넓이.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곡선 사이 넓이라고 해서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f고 이게 g입니다. g. 그리고 구간을 서로 만나는 구간 있죠.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넓이가 요런 느낌이에요. 잠시만요. 요거를 넘어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괜히 지금 했다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또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치도록 하고 일단 이거 치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절대값 내용 그 다음에 잘 기억해 주시고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걸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